안녕하세요. 이웃집 트레이더 구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을 모르고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은행 사태에서 1억 투자해가지고 190만원 밖에 못 돌려받은 DLS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것도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큰 손해를 봤던 사례이고, 또 이번에 라임 투자 자문에서 5천억 환매 중단 사태가 이제 어제 오늘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이제 은행 상품 DLF, DLS 피해자가 발생을 했죠. 1억 원이 영원 실화입니까? 금감원에 집단 민원 제기했었죠. 이게 작년 9월 말입니다. 우리은행 독일 DLF 원금 100% 손실 첫 확정,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피해자들이 다 그냥 가가지고 손해 원금 돌려달라 이렇게 데모하는 장면이에요. 국회에 가서도 지금 우리은행 파생 상품 돌려달라고 지금 데모하는 장면이고, 요 이제 DLS, DLF 상품은 파생 상품이에요. 이자, 환율, 실물 자산,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수익을 얻는데, 이 범위 바깥을 벗어나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DLF는 파생 결합 펀드입니다. 주가 및 주가 지수를 비롯해 실물 자산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결합 증권을 편입한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를 포함한 게 DLF죠. 작년 이제 독일 국채 DLS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 독일의 국채가 마이너스 0.3% 보다 이제 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 8월 14일 날 마이너스 0.64%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행사 가격을 벗어나면서 대규모 이제 원금 손실까지 발생한 그런 사태였던 거죠. 은행에서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이랬다고 합니다. 고객님,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 괜찮아요, 고객님. 예금이랑 똑같아요. 금리 1, 2%더 드린다니까요. 손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품이에요. 미국, 영국처럼 안전한 나라 국채, 독일 국채 믿어보세요. 이렇게 권유해서 투자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금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저께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라임 5천억 환매 중단 사태. 이게 어제 2020년 1월 14일 17시 35분, 또 오늘 수정한 00시 21분 돌려막기 하다 정상 펀드도 손실난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 투자 손실 금액 2조 원. 작년 그거는 뭐 일도 아니죠. 작년에는 몇천억이었는데 지금 라임 자산운용 상품은 지금 손실 금액이 2조 원으로 불어나가지고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또 이제 작년 그 사태를 입게 됐어요. 그러면 라임 투자 자문 사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2조 원의 손실을 났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임 투자 자문은 사모펀드예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펀드, 사모펀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공모펀드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받은 이 사모펀드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에요. 강남의 부자들도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해를 못하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모펀드란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으는 공모펀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특정 소수 49인 이하의 펀드입니다. 공모펀드는 뭐 불특정 다수 제한이 없는 거고, 그리고 공모펀드는 나라에서 제한을 하는데 이 사모펀드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유 한도 제한도 사모펀드는 없어요. 뭐 100억을 투자하든 1000억을 투자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공모펀드는 제한이 있죠. 그럼 라임 펀드 사태가 왜 터졌냐? 펀드인데
펀드 환매 중지를 선언한 라임 자산운용. 왜 펀드로 환매를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예? 그 현금화를 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왜 현금화를 못하냐. 예, 사연이 있는 거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이 채권에 이제 라임펀드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환매해 주세요. 그러면 펀드 운용사는 채권을 팔아서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 그러냐면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파산이죠, 파산. 예? 환매를 못 해주는데. 그럼 왜 펀드 환매가 늦어졌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의 부사장인 그 이 모 씨가 코스닥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리드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리드의 경영진들이 무자본 M&A를 해가지고 800억을 횡령해가지고 튀어버렸어요. 실소유주도 잠적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리드가 어떻게 됐냐? 주가가 개박살납니다. 보세요. 작년에 이제 작전을 해가지고 24,000원까지 뛰었다가, 아이고, 23,450원짜리가 현재 721원으로 대폭락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가게 생겼어요. 이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거예요. 라임 투자자문이. 그러니까 망하게 생긴 거죠.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하면 채권에는 만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을 조기 환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CB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원하면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식으로 환매하려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지고 전환 가격 밑으로 돼가지고 전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퍼진 겁니다. 채권은 만기 후에 현금화가 오케이인데 중간에 환매를 해주려면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주가가 폭락해갖고 주식으로 바꾸지도 못하니까 환매 중단 사태가 퍼진 겁니다. 그래서 기간 공백이 발생해가지고 사건이 터진 거죠. 줄 사람은 돈이 없고 받을 사람은 돈 내놔라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규모 5천억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은행에서 추천하는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그 독일 국채 투자하는 것도 은행 직원들이 그랬대잖아요. 독일이 망하겠어요? 네? 한 번도 손해가 안 났던 상품이에요. DLS, DLF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서 직원이 추천하니까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추천하든 뭐 증권사에서 추천하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상품은 정말 상품이 다양합니다. 뭐 증권도 무지하게 많고 증권, 뭐 채권, 또 여러분들이 맡기는 공모펀드, 지금 사태가 터진 사모펀드, 뭐 그 다음에 원자재 펀드, 또 뭐 환율 펀드, 엄청나게 이렇게 금융 상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공짜로 돈 벌려고 투자했다가는 저런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지 않고 그냥 원금 가지고 있으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 잘 아셨죠? 그리고 이런 이제 상품은 다른 금융사에서도 계속 터져요. 옛날에 키코 사태 아시죠?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키코 사태로 기업들이 저 키코 사태 때문에 그 환율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환율 상품에 들었다가 기업은 잘 장사를 잘하는데 저 키코 상품 때문에 기업이 그냥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생명의
뭐 채권 투자하고 이렇게 동양생명 망하면서 또 망했죠. 또 저축은행에 투자해가지고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저축은행 투자한 사람들도 망했죠. 이렇게 엄청나게 금융사 상품들이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지 마시고 상담 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융을 모르면 망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또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꼭 SNS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열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